양진호 웹하드 카르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었는데 이 카르텔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카르텔을 발본 세곤해야 된다. 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구속 이후에 경찰이 음란물 유통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음란물 유통 혐의를 받는 또 다른 기업 대표가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자, 연매출 500억 원대의 숙박 공유 앱 여기 어때의 대표인데요. 김지혜 변호사님 그리고 이웅혁 교수님과 함께 사건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교수님. 네. 경찰에 이제 적발이 됐는데 여기 어때라는 업체 이게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또 경찰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이 회사 대표의 혐의 어떤 게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이 여기 어때라고는 그 업체는 그 3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유명하죠? 네, 유명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숙박 그 공유를 네. 정보를 제공해서 하는 이런 업체인데요. 네. 그 매출 자체가 지금 500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이 업계에서는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내 2위.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이런 그 업체인데,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그 회장이 신명섭이라고 하는 이 분이 네. 사실 지금 이 하나의 그 카르텔 그 비슷한 또 혐의를 받고 있을 법도 한데 웹하드를 결국 이용해서 음란물을 무려 420만 건을 유통을 했다. 지금 이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때 자체는 웹하드 카르텔 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죠? 아니죠. 그리고 뭐 경찰의 수사도 사실은 이 연관성은 일단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실질적으로 10군데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른바 바지 사상을 이제 세워놓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두 곳을 전격적으로 그 수사를 했더니 음란물에 대한 그 유통의 방조 혐의 네. 또 그리고 이제 불법 촬영한 거. 그런데 가장 그 충격적인 것은 이제 아동 음란물은 더 가중 처벌됩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예. 거죠? 근데 더군다나 아동 음란물 같은 것은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는 것으로도 처벌을 하는 상당히 그 중한 범죄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방조한 것도 무려 170건 그 이상의 그 해당이 된다. 뭐 이런 그 측면에서 그 봐서는 소위 그 또 제2의 양준호가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 100일 동안에 이 불법 웹하드 음란물 유통에 대한 수사의 한 일환으로서 이 신명섭 회장도 역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네. 웹하드 카르텔 이게 뭐 양진호 회장 얘기 나오면서 이제 저희가 처음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부분인데 이게 용어가 아직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개념 좀 한 번 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원래 카르텔이라는 것이 동종 업계의 어떤 담합행위를 카르텔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네. 이제 이런 웹하드 카르텔 경우에는 웹하드를 운영하는 그 업체의 대표가 이제 필터링 업체도 같이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디지털 장의사 업체까지 같이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웹하드에 일단은 무슨 음란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그런 신체 동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면요. 이거를 원래는 필터링 업체가 다 필터링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것이 우리 법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런데 이 필터링 업체들은 신용만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DNA 필터링이라고 굉장히 좀 정밀한 필터링 기술이 이미 발전이 되어 있고요. 불구하고. 예, 네. 하지만 이 기술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음란물들이 그냥 거의 방치되다시피 노출이 되고 네. 이제 거기에서 음란물이 동영상이 돌기 시작하면은 그런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들을 웹하드 업체에 직접 이렇게 알려서 동영상을 좀 삭제해 주세요라고 네. 하면 이게 시일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어딜 찾아가냐면 디지털 장의사 업체를 찾아갑니다. 지워주는 업체. 예, 그렇죠. 네. 디지털 장의사 업체에서 그걸 또 찾아서 지워주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올린 사람도 필터링을 안 한 사람도 이렇게 지워주는 사람도 다 한 사람이었더라. 이제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제 이걸 우리가 웹하드 카르텔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건데
그 양진호 회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웹하드 업체, 그다음에 필터링 업체, 이제 그리고 디지털 당이사 업체까지 같이 운영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명섭 씨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그 대표가 여기어때는 사실 이 웹하드 카르텔에 들어있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뭐 현재로서는 혐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게 여기어때를 창업한 게 2014년 3년 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웹하드를 운영했던 시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쭉 운영을 해왔고 그 사이에 수익이 굉장히 많이 얻었다. 네. 그러면 이 여기어때를 창업하는 비용이 그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심을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합리적인 뭐 추론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됩니다. 그 이 신명섭 씨가 프로그래머 그 출신이었기 때문에 2000년대 그 초반에는 스타트업으로서 웹하드를 이제 운영을 했지만 지금 그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그 종잣돈이 돼서 네. 여기어때라고 하는 것을 창업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성장 지렛대가 그 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투자와 그 관련돼서도 일정 부분 이제 돈이 기본적으로 좀 자본금이 있어야 투자도 더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경찰 입장에서는 이 돈의 그 흐름 자체를 이게 봄으로써 예를 들면 이제 범죄 수익으로 인한 돈 자체는 나중에 몰수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 수익금으로. 그러면 이제 과연 웹하드에서 이 여기어때로 어느 만큼의 어떤 돈이 들어갔느냐 이것을 이제 특정적으로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나중에 이제 불법 수익에 대한 몰수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면도 들여다보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와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횡령이라든가 이런 분명히 가능성도 있고 이 횡령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세 포탈하고도 연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목적에서는 그냥 불법 음란물 유통이지만 어쨌든 그 수백억대의 매출을 내는 회사에 여러 가지 그 와이칼라 범죄 요소는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자금의 흐름도 추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걸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여기어때라는 서비스가 워낙 유명한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여기어때 서비스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지금 내세우고 또 마케팅도 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게 이게 숙박적 보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 대표가 음란물 유통과 해서 관여가 돼 있다. 그런 혐의를 실제로 경찰이 봤다라고 한다면 이 앱에 가입된 회원들도 좀 불안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어때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랑은 조금 다르게 굉장히 조금 한국적인 색채를 많이 띠고 있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 유흥가들이 이제 거의 다 이 여기어때 앱에 다 들어가 있었고 이 방을 고를 때 대실과 숙박을 나누어서 고르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방을 고르는 형태의 메뉴에도 방 종류가 무슨 뭐 거울룸, 공주룸 뭐 이렇게 이제 약간은 조금 좀 성인 접근 가능한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을 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이 개인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본인들 기업의 어떤 가치로 그렇게 내세워서 신뢰를 줬던 겁니다. 이제 그런데 알고 보니까 뒤로는 이렇게 IT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런 사실이 들통이 났으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혹시 나의 정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제 이런 어떤 불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고요. 혹시 이런 정보가 뭐 다른 어떤 어둠의 그런 업체에게 만약에 유통이 될 경우에는 좀 더 심각한 개인정보 혹시 침해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뭐 연결이 안 돼 있기를 뭐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양진호 씨 사건을 뭐 안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경찰이 오늘 양 회장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아직 지금 재판을 받기는 전이란 말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경찰이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우리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최순실 씨도 재판 받기 전에 이제 우선 갖고 있었던 빌딩이 먼저 동결이 됐었잖아요. 자산 동결. 예, 그렇죠. 그런 절차를 지금도 밟은 겁니다. 그래서 음란물 유통 범죄 수익이 한 71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후에 최종적으로 몰수될 것을 이제 예견을 해서 미리 추징 보전 조치라는 그런 처분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렇죠. 그런 제도를 통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아마 양진호 회장의 어떤 개인적인 재산에다가 이제 미리 동결 조치를 취해 놓는 겁니다. 이제 이로써 이제 국가로서는 이제 만약에 몰수 판결이 날 경우에 이 범죄 수익을 바로 몰수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양진호 회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 굉장히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수사 진행 상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양진호 회장에 대해서 대마초는 양성이 나왔고 필로폰은 음성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 뭐 새로운 것이 한 두세 가지 정도 같은데요.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대마초 흡연 사실은 스스로 인정을 인정도 하고 했었고요. 자백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필리핀의 필로폰에 네. 관한 복용은 사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대마초보다는 그 필로폰 자체가 마약에 있어서의 그 상습성을 더 인정하는 그런 범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본인한테 오는 양형에 대한 염려를 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또 필로폰 복용은 다른 제3자들의 증언도 있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누구와 함께 필로폰을 했느냐, 예를 들면 마약에 대해서 이제 공급책들이라든가 이것에 있어서의 수사의 가능성에 대한 뭐 부담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필로폰 반응은 이제 음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그렇다라고 해서 필로폰 복용을 안 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과거에 2년 전에 했거나 이렇게 되면 반응이 안 나올 수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새로운 그 이야기는 고용노동부에서 그 특별 감독을 약 2주간 그 했었는데 네. 상당히 그 이상하게도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제보 같은 건 그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그럴 징후는 있지 않았었는가 이런 차관은 좀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은 퇴직 직원이었는데 네. 현직 직원도 혹시 폭행을 당했을 그와 같은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2주를 더 연장을 해서 특별 감독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또 그 부당 그 고용 행위와 그 관련돼서는 5년 동안 단 한 건밖에 없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채무를 조금 안 준 거, 신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혈하게 되면 상당히 그 내부 관리가 철저히 있었던 것은 아니냐. 즉 이를테면 침묵의 코드가 이 회사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어쨌든 다른 징후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특별 감독관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달 말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한 양진호 회장 사건을 안 다룬 지가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그래도 꽤 업데이트가 됐군요. 수사 진행 상황이요. 자, 잘 알겠습니다. 근데 양진호 씨가 밟는 혐의 중에서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상습 폭행, 강요, 마약 이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혐의가 뭡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음란물 유통에 따른 정보통신망 보호법 또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음란물의 종류 자체가 그냥 이렇게 사전에 합의된 상태에서 제작된 어떤 음란물일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만 되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이 등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촬영된 신체가 드러난다거나 이제 이런 동영상일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됩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의 경우에 이제 가장 법정형이 강하고요. 이제 실제로 한 불법 유통된 그런 동영상이 한 52,500여 건 정도로 밝혀졌는데 네. 한 100여 건 정도는 이 수사기관에서 이게 불법 촬영된 개인 간의 성적인 동영상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100여 건의 그 동영상과 관련해서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검토가 될 여지가 크고요. 이제 만약에 이를 알고서도 방조하고 혹은 묵인하고 이제 이런 혐의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굉장히 법정형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어때의 신명섭 씨 또한 거의 비슷한 그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관련해서 양진호 회장 건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